5% 디포짓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인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4년 넘게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판매와 임대관리 일을 해드리고 있는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일들 많이 이루시고 건강에도 신경 쓰셔서 아프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느라고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뜸했는데요. 2020년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호주 부동산 동향 8편 2019년 12월 부동산 동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버징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호주 부동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호주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시드니는 1.7% 상승하였고요. 멜번은 1.4%, 그리고 브리즈번은 0.7%, 아들레이드는 0.5%, 퍼스는 제자리에 머물렀고요. 호바트는 0.2%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월 한 달 동안에 1.1%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연간 변동으로 살펴볼 경우 시드니는 5.3%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멜번도 마찬가지로 5.3% 상승을 하였습니다. 브리스번은 0.3%, 아들레이드는 마이너스 0.2%, 퍼스는 마이너스 6.8%, 그리고 호바트는 3.9%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호주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름세가 너무 급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름세가 조금 수그러뜨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지난 10년 동안 66.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멜번은 53.5%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즈번과 아들레이드는 각각 8.5%와 1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퍼스는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1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이 다른 도시들과는 큰 격차를 벌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두 도시는 피크 때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도 호주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2020년도에 2차례 정도 이자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번 호주 최악의 산불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마켓으로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두 가지 요소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얼마만큼의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임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지금 시드니의 렌탈 마켓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렌탈 일드는 3% 초반대로 렌트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실률 또한 굉장히 높아서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이 나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는 공급 과잉이 일어난 지역들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지역들에서는 세입자가 똑같은 렌트비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유닛에서 완전히 새로 지어진 브랜드 뉴 유닛으로 같은 렌트비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지금 오랫동안 공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드니의 경우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집값이 월등하게 비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렌탈 일드도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 홀리데이 때문에 경매 낙찰률도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호주 중앙은행의 원래 회의도 1월에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모아지는 대로 제가 다시 부동산 동향 업데이트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5%의 디포짓만으로 퍼스트 홈바이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스트 홈런 디포짓 스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요지는 10%나 20%의 디포짓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퍼스트 홈바이어들을 위해서 이번 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퍼스트 홈바이어들이 5% 디포짓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호주에서 렌트비를 내고 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인 10%에서 20%의 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퍼스트 홈바이어들의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10%, 20%의 디포짓을 마련하는 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렌트만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디포짓이 20%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융자를 진행을 아예 할 수가 없던지 아니면 LMI라는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혹은 LDP라고 하는 로우 디포짓 프리미엄을 내야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LMI라고 하는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값의 80%를 초과해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서 융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인데요. 이 보험료는 당연히 융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보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퍼스트 홈런 디포짓 스킴에서는 이 모기지 인슈런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NHFIC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바이어가 부담을 해야 되는 LMI 대신 은행 쪽에 보증을 서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정부에서 내가 모자란 금액인 5%에서 15%의 금액을 바이어 대신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5% 디포짓밖에 없으면 융자를 진행을 하기도 힘들고 당연히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야 하는 상황을 없애줘서 퍼스트 홈바이어들이 5%의 디포짓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95%를 빌려서 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이때 발생하는 약 10,000불 정도의 모기지 인슈런스도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현재로서는 메이저 뱅크인 NAB와 커먼웰스 뱅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월이 되면 그 외에 다양한 넌 메이저 랜더들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요. 첫째, 반드시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당연히 그 전에 집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셋째, 싱글일 경우 연수입이 12만 5천 불 이하, 커플일 경우에는 연수입이 20만 불 이하여야만 하며 넷째, 커플일 경우 지금 현재 결혼 혹은 사실혼 상태에 있어야 하며 다섯째, 거주용 주택의 융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형태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땅을 사서 살 집을 짓는 경우는 이 조건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집값의 5%에서 20% 사이로 디포짓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7번째, 사시고 계신 주와 지역에 따라서 사실 수 있는 부동산의 최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 리밋은 온라인에 잘 정리를 해둔 차트가 있는데요. 뉴사우스 웨일즈의 경우 주요 도시들은 70만 불로 캡이 되어 있고요. 빅토리아주는 60만 불, 그리고 퀸슬랜드주는 47만 5천 불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HFIC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포스트 코드별로 검색을 하셔서 가격 리밋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월 13일에 도메인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1월 10일까지 약 3천여 명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1만 명의 첫 주택 구입자에게 이 혜택을 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95%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잖아. 뭐야, 너무 많이 빌려서 못 갚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 싱글이나 신혼부부라면 단 5%의 디포짓만으로 첫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미 디포짓을 5% 혹은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두셨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퍼스트 홈런 디포짓 스킴에 관해서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